자,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 의원실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던 보좌관들이 했던 그 말이 녹음이 돼서 그게 새 나와서 어제 MBC에 나왔습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둘 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문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한 거는 맞단 말이죠.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써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오늘 한일관계 첫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딱 당신이 그거 탁 치고 들어왔으면 대통령한테서 아이고 오늘 그 한일관계 태용호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딱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벌써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박경수 의원님. 이번엔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한 얘기인데 태영호 최고위원 말이 뭐 본인은 자기가 꾸며낸 거다, 과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당사자들이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본인이나 지금 그런 말이 없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조금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과장을 해서 뭐 이진복 수석을 만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둘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태영호 의원이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해보자. 뭐 이렇게 보좌진들하고 한 그 얘기가 지금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출돼서 이러한 파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태영호 의원께서도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저희들이 뭐 웃으면서 우리 뭐 박형수 의원님하고 대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공천을 대가로 말하자면 특정 현안에 대한 발언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명백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고 실정법 위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뭐 양당 간에 뭐 100%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들이 당무 개입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낼 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러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이준석 당대표 양두구육 그 한마디에 징계를 1년 6개월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멀쩡한 당대표를 축출을 하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정말 이게 당권에 가까이 갔는데 결국은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김기현 지금 대표가 사실상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당무 개입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 난 뒤에 발언, 이것들을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이진복 수석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이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일본의 도발적 행위를 말하자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미래 한일 관계를 희망을 갖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의 요구를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천을 준다는 이야기에 그냥 그대로 지시한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네.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박형수 의원님의 반론을 듣기 전에 이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차례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을 보면요. 자, 일단 내부 보좌진 회의 녹취록이 유출돼서 보도된 게 강한 유감이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공천 문제에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자, 공천 걱정을 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내가 보좌진들 좀 일 독려하려고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공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 누구 공천 주고 할 위치가 아니다. 자, 태영호 의원이 어제 2차례나 전화해서 과장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 전했고, 자, 개인 간의 사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뭐 내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냐. 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박형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갖고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뭐 충분한 시간을 공천 걱정 때문에 태영 의원이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공천 걱정을 하니까 내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의정 활동을 잘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강남이라는 태영 의원 지역이 오는 강남이지 않습니까? 하는 갑이죠. 예. 강남갑 지역은 뭐 저희들이 공천만 하면 그냥 경북 대구 경북만큼 공천하면 당선된다고 합니다. 물론 또 거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곳에 이제 다시 한번 공천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태용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국회의원 되지 못하면 그 보좌진들은 이제 뭐 실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잘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보좌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충분히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그 동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내부 총질 또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 총질 그 발언 때문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죠. 원래는 성비위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또 양두경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추가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 발언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쫓아냈다. 멀쩡한 당대표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여러 번 뭐 지적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이런 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저희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했으면은 안 나왔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갈 길이 멀어서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육성으로 들어본 게 낫죠. 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그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는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던 날이죠. 3월 9일 오전에 최고위원을 회의를 하고 아마 오후에 만난 것 같은데 만나기 전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뒤입니다, 이제. 자, 태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 많아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문제를 핑계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것은 외통의 현안 보고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놓고 빈선 외교니 굴욕 외교니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 자체가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뭐 종용을 받았다.
뭐 공천 대가로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온도차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모범 답안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다 할 정도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이제 멘트고 그 나머지 두 개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엄청나게 센 정치적 발언입니다. 더더구나 일본의 외교 청서가 발표되고 난 뒤인데 이게 온 국민이 다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의 외교 청서를 보고서. 정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일본 땅이 아니고 네.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국적 결단, 대성적 결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처음 발언한 내용에서 이렇게 확 바뀐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어떤 지시사항이 태영호 최고위원을 통해서 최고위원회의에 그대로 관철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촘촘하고 정교하고도 꼼꼼한 빈틈없는 당무 개입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여의도에는 이미 상당히 있고 이미 검사 수십 명이 이제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공천 뭐 확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 그런 이야기들을 미뤄볼 때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 박형석 의원님 표정이 상당히 좀 화가 나고 계시고 웃고는 계십니다만. 예. 자, 일단 그 태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만을 이렇게 똑똑 떼어놓고 보면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편집의 문제입니다. 그 발언을 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첫날 지금 회의할 때 최고위원회 첫날 회의에는 그건 당연히 당선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밝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면 정상적인 통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월 8일 날이 배상한 3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13일, 16일이 되면은 이제 이 배상안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발언을 보면은 3월 13일 날에 원내대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배상안 문제 발언했고요. 장예찬 최고위원도 발언했습니다. 3월 16일에는 김의현 당대표 또 김병민 최고, 조신정 모두 다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발언했는데 태영호 의원 발언한 것만 떼놓고 그게 대통령실의 이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럼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다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또 그때쯤에 제 발언도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씀 얘기한 거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맥락. 예. 그럼 저도 뭐 다 지시 받아가지고 한 것이겠습니까? 지시 받으신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태영호 의원 발언 하나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 지도부 전체의 발언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웃은 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검사 수십 명 공천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목적으로 지켜봅시다. 나오겠죠. 예, 한번 지켜봅시다. 저기 그러니까 우리 저 박형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준석 당대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났습니까?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 당권 도전했을 때 자기들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됐는데 김기현 당대표 자기 힘으로 오롯이 100% 자기 힘으로 당대표 됐습니까? 뿐만 아니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 상임고문 이거 상임고문직 김기현 당대표 본인 의지로 박탈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딱 하나 관철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것이 정치권 주변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영호 최고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이런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율된 그런 최고위에서의 발언이다. 그리고 심각한 당무 개입이다. 공천을 매개로 한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주 짧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가 오롯이 자기 힘으로 되느냐. 그거 어디 있습니까? 오롯이 자기 힘으로 당대표 되는 치워줬지 사람이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예전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내가 친분이 이렇다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 해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취지의 반응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조율된 상황이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산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공격하시는 건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네, 뭐 저희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 사건,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유출 사건은 그럼 당 지도부 계속 지금 이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김기현 대표인데 김기현 대표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공천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없다던데. 그러니까 본인은 과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없다 그러는데 왜 있다 그래요? 네?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태영호 의원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 과장해서 말한 거라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뭐 없다고 보시는지. 일각에선 대통령의 뭐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아니 개입한 팩트가 갖고 얘기하지. 당무 개입을 안 했는데 했다고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녹취록 자체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한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이란 게 뭐 정황이지? 그러니까 공천 관련 발언을 아,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그거. 그런 거짓말에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자, 거기까지 할까요? 아닌 거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맞다고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민주당 반응도 듣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뭐 굉장히 좀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도부의 이딴 설화에다가 또 전광훈 목사 논란까지 해결을 좀 윤리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이 터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곤혹스러운데 당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고심이 크겠습니까? 저는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부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했고 네. 그 윤리위원회의 그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윤리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고 또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뭐 당대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윤리위원회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맡겨놓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뭐 사실관계가 어떤지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다 아니라 그러고 태영호 의원이 내가 부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당대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건 약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당대표께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재수 의원님 말씀 1분만 듣고 이 코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볼 너무 지나서. 때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원, 역사적 기원, 이걸 보면 결국은 본인 힘으로 당대표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 역사적 기원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당의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면 양당 간의 어떤 최고위원회 내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들은 나름 공천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아마 이번이 끝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 권력의 정통성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게 예상을 네. 합니다. 조만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